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오랜 세월 풀지 못한 숙제를 한때 지도에서조차 찾기 어려운 작은 나라가 순식간에 전복시켰습니다.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 푸른 초원이 펼쳐진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불신을 감추지 못했죠. 한때 무심히 넘겼던 동양의 한 국가의 5일 강국의 왕실이 이제 미래를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던 그들이 왜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왕세자까지 나서서 그 기술 도입을 명령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 알파하드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농업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그다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사무실 문을 열고 제 책상 위에 엉망진창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류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데 실패한 실험들의 보고서와 수백만 달러가 들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프로젝트들이에요. 벽에는 아버지가 작은 식료품점 앞에 서 계신 사진이 있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채소를 기르는 것이 너무 어려워 항상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했어요. 저는 그걸 바꾸고 싶었지만 이 일을 5년 하고 나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막은 가혹한 곳이에요.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모래는 모든 곳에 들어가요. 물은 귀하고 희소해요. 어떻게 여기서 무언가가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에서 기술을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오래 작동하지 않아요. 비싼 관계 시스템은 모래로 막히고 온실은 우리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며 심지어 최고의 점적 시스템도 결국에는 실패해요. 전화가 울려요. 파흐드 부서장님이에요. 알리,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요. 그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나쁜 소식을 예상하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어요. 아마도 우리의 자금이 또 삭감되는 건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파흐드는 항상 그렇듯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의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어요. 그는 잘 웃지 않아요. 그의 사무실 벽은 증명서와 상장으로 가득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식량을 성공적으로 재배한 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앉으세요. 그가 그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앉아서 기다렸어요. 파우드는 폴더를 집어들고 책상 위로 밀어보냈어요. 폴더에는 이상한 심볼이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를 열고 이상한 장비를 갖춘 농장 사진과 맨 위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보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웃었어요. 한국이요? 그들이 사막 농업에 대해 뭘 알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파우드는 웃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그들의 스마트팜 기술은 제어된 환경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팀을 이끌고 한국에 가서 그것에 대해 배우도록 준비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전화기와 자동차를 만들지 농장은 아니에요. 제가 주장했어요. 그들의 나라는 작고 푸르고 비가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전혀 다르죠. 파우드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가 제 반응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선진국이 우리의 돈을 받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실패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 독일, 이스라엘 그들 모두 여기서 작동하지 않는 비싼 기술을 우리에게 팔았어요. 우리는 더 많은 같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봐요. 알리, 그는 책상 위로 비행기 티켓을 밀어주었어요. 다음 주에 출발해요. 무함마드와 파티마를 데려가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폴더가 제 손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다른 여행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시간 낭비, 더 많은 실망이죠. 한국은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도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폴더를 책상 위에 던지고 창문 너머로 끝없는 모래를 바라보았어요. 강렬한 햇빛이 건물들에 반사되고 있어요. 또 다른 실패가 오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니까요. 저는 무함마드와 파티마에게 전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여행을 준비해야 해요. 이 여정이 농업,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가혹한 사막, 고향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제 믿음을 모두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다음 주가 되어 전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어요. 비행기 엔진이 아라비아만 위로 날아갈 때 우렁찬 소리를 내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제 고향 땅을 바라보았어요. 무함마드와 파티마가 제 옆에 앉았는데 두 사람 모두 여행에 들떠 있었어요. 무함마드는 태블릿으로 한국 기술에 관한 기사들을 계속 읽고 있었어요. 파티마는 방문 중에 물어볼 질문들을 수첩에 메모하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울 수 있어. 알리, 무함마드가 층층이 쌓인 식물들이 자라는 건물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 수직 농업이라고 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흥분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어요. 저는 이전에도 멋진 농업 아이디어들을 많이 봤어요. 항상 사진에서는 좋아 보였지만 우리의 혹독한 사막에서는 실패했었죠. 14시간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공항을 걸어갈 때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기는 습하고 시원하게 제 피부에 닿았어요. 표지판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매끄러운 바닥은 천장 조명을 반사했어요. 출구에서 우리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젊은 한국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농업혁신센터에서 온 가이드 박민지입니다. 저를 민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녀는 우리를 한국농림부 로고가 있는 밴으로 안내했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창밖으로 먼 거리에 있는 푸른 산들을 바라보았어요. 너무나 푸르러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끝없는 모래와는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의 호텔은 서울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 연구시설을 방문할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여행으로 피곤하실 것 같네요. 저는 피곤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높은 건물들, 푸른 나무들, 그리고 거리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차들은 질서 있게 줄을 지어 움직였어요. 하늘은 비를 예고하는 구름으로 회색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구름을 축하할 텐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비가 일상적인 것처럼 우산을 들고 다녔어요. 우리 호텔 방에서는 한강이 보였어요. 샤워를 하고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물 위로 움직이는 배들을 바라보았어요. 집에서는 한 방울의 물이 귀중할 때 이렇게 많은 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그날 저녁 무함마드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알리, 저녁 식사 준비됐어? 민지가 우리를 식당에 데려가려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했어요. 식당은 작았고 나무 테이블과 벽에 음식 사진들이 있었어요. 민지는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여러 요리를 주문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채소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요리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김치입니다. 그녀는 빨갛고 매운 양배추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든 식사에 이것을 먹어요. 저는 맛을 보았고 입안이 양념으로 화끈거렸어요. 파티마는 제 놀란 표정에 웃었지만 그녀도 시도했을 때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나라는 정말 아름다워요. 무함마드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내일 우리 농업 연구 센터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최신 시설이에요. 당신들의 농업 방법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나라들은 매우 달라요. 민지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많은 질문을 할 정도로 피곤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고 저는 이상한 식물들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자라는 꿈을 꾸며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도시 밖으로 1시간 정도 운전했어요. 건물들이 줄어들고 산들이 가까워졌어요. 마침내 우리는 들판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하얀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농장보다는 컴퓨터 회사처럼 보였어요. 센터의 디렉터인 김 박사님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회색 머리와 안경을 쓴 나이 든 남자였어요. 한국의 농업,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음식을 재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의심했지만 보안 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안에는 밝은 조명과 기계들의 부드러운 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그리고 저는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무언가를 보았어요. 식물들, 수천 개의 식물들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탑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흙도 없고 햇빛도 없었어요. 투명한 관을 통해 흐르는 물과 녹색 잎사귀 위로 내리쬐는 보라색 분홍색 조명만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서 자라나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희망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연구시설은 외부에서 보면 그리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저 작은 표지판이 있는 큰 연결된 건물들일 뿐이죠. 하지만 제가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공기는 다르게 냄새가 나요. 깨끗하고 무언가 녹색이고 자라는 것의 향이 살짝 느껴져요. 조명은 밝지만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기계가 작동하는 부드러운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조용해요. 저희의 한국인 가이드인 박 씨가 옆면과 윗부분에 특별한 장치가 있는 큰 금속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켰어요. 이 컨테이너는 백가족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채소를 기를 수 있어요. 그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반 농사보다 95% 적은 물을 사용해요. 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100폭이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지 의심하기보다는 보기 위해 여기 왔어요. 저희는 식물들이 심어진 줄 사이로 걸었어요. 눈이 아플 정도로 녹색인 상추가 있었어요. 토마토는 빨갛고 무겁게 매달려 있었어요. 오이는 곱고 완벽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식물들은 흙 없이 자라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의 뿌리는 정확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특별한 물 혼합물에 담겨 있었어요. 위에 있는 조명은 일반 조명이 아니었어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색이 바뀌는 특별한 LED였어요. 일부는 보라색, 일부는 파란색, 일부는 빨간색이었어요. 박 씨는 다른 식물들이 가장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빛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작은 로봇들이 식물들 사이를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각 식물을 확인하고 수분 수준을 조절하고 심지어 준비된 채소를 수확하기도 했어요. 벽에 있는 작은 센서들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했어요. 온도, 습도, 심지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까지도요. 수석 과학자인 김 박사님은 제 얼굴에 의심이 보였나 봐요. 그는 태블릿을 손에 들고 다가왔어요. 우리 기술이 당신의 사우디 기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저희를 두꺼운 창문이 있는 밀폐된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컨테이너, 농장 중 하나가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태블릿을 두드리자 갑자기 방이 변했어요. 강력한 선풍기에 의해 모래가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온도 표시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40도, 45도, 50도, 55도 섭씨.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악의 모래폭풍 같았어요. 컨테이너에 특별 시스템이 켜졌어요. 저는 필터가 모래가 들어가기 전에 잡아내는 것을 지켜봤어요. 벽은 강하게 버텼어요. 별도의 화면에 표시된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식물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내부 온도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문제를 찾으며 말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을 낭비할 수 없어요. 김 박사님은 이 질문을 예상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 장치에는 냉각 시스템이 있는 태양광 패널이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햇빛이 많고 온도가 높은 곳을 위해 특별히 설계했어요. 더 뜨거워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종일 저는 어려운 질문들을 했어요. 어떻게 시스템이 우리의 모래를 처리할 것인가? 유지 보수는 어떻게? 부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제가 제기한 각 문제에 대해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테스트한 해결책을 보여주었어요. 제 동료인 무함마드와 파티마는 점점 흥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그들의 눈에서 보고 휴식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목소리에서 들었어요. 무함마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폰으로
모든 것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파티마는 자세한 메모로 그녀의 노트북을 채웠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함마드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누군가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각 시연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 의심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회의실에 앉아본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저는 제 가장 큰 걱정을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통제된 건물에서는 좋아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테스트는 실제 사우디 조건에서 시도하는 것이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이 변명을 하거나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완전히 동의해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신의 가장 혹독한 지역에 테스트 시설을 짓고 싶어요. 저희는 단지 당신이 우리의 말을 믿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희는 당신의 조건 하에서 당신의 사람들이 모든 단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거나 그것이 작동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상세한 계획과 테스트 결과를 보니 저는 그들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내 안에서 위험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희망이요. 만약 이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사막에서 음식을 기를 수 있다면, 만약 제 수년간의 좌절이 마침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저는 컨테이너 농장 도면을 한 번 더 살펴봤어요. 내일 저희는 더 많은 테스트를 볼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잠시만이라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 음식으로 만발하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허락했어요. 한국 방문 이후 3달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시설이 강렬한 햇빛 아래 빛나고 있어요. 저희는 이걸 저희 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장소 중 하나에 지었어요. 견딜 수 없이 뜨겁고 입술이 갈라질 정도로 건조하며 거의 매주 모래폭풍이. 한국 기술자들은 몇 주 동안 저희 사우디 팀과 나란히 일해왔어요. 그들은 저희의 극단적인 환경에 맞게 원래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변경했어요. 태양광 패널 아래에는 특별한 냉각 시스템이 있고 외벽은 평소보다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모든 문에는 모래를 막기 위한 이중 실이 있어요. 오늘은 공식 개장일이에요. 흰 토브와 빨간 체크무늬 헤드드레스를 한 정부 관계자들이 임시 텐트, 그늘 아래 서 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의심을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전에 많은 실패한 프로젝트들을 봐왔거든요. 저희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거예요. 저는 짧은 연설에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지 테스트일 뿐이에요. 이 기술이 정말 저희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내심 이상하게 희망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 팀이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봤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이것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2주 후 재앙이 닥쳤어요. 제 전화기가 새벽 3시에 크고 긴급한 알람으로 저를 깨웠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안전 수준을 넘어 과열되고 있었어요. 만약 그것들이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이 고장나고 모든 식물들이 죽게 될 거예요.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어두운 사막을 운전해서 갔어요. 제가 도착할 무렵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모래를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 씨와 한국팀은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물었어요. 패널의 반사 코팅이 예상만큼 잘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박 씨가 태블릿의 온도 측정 값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태양은 저희가 예측한 테스트 조건보다 더 강해요. 저는 익숙한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 실패 컬렉션에 또 하나 추가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해결책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내에 그들은 패널에 새로운 반사 재료를 적용하고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가 냉각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들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도 작업했고 땀이 옷을 흠뻑 적셨어요.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온도 측정값이 천천히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박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가장 값진 교훈은 실수에서 온다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 태양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날까지 시스템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안에 있는 식물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했는지 놀랐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4주 후에 왔어요. 기상 서비스가 다가오는 모래 폭풍에 대해 경고했어요. 10년 만에 가장 큰 폭풍이었죠.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문을 비닐 시트로 덮고 실내에 머물러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폭풍 중에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저는 시설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기술이 이 최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박 씨도 2명의 사우디 기술자들과 함께 머물기로 했어요. 밤이 내리면서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벽 밖에서 화난 동물들 같은 소리가 났어요. 하늘은 이상한 주황갈색으로 변했다가 모래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건물이 약간 흔들렸어요. 모래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총알 같았어요. 모니터링 룸 안에서 저는 긴장하며 화면을 지켜봤어요. 박 씨가 옆에 앉아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그가 커피잔을 매우 꽉 쥐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반드시 견뎌야 해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 밤은 끝없이 느껴졌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매시간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밖의 소음은 끔찍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소용돌이치는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아침이 오고 그와 함께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폭풍이 지나갔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고 제가 본 것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모래 언덕들이 형성됐어요. 밖에 있던 일부 장비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하지만 시설 자체는 강하게 서 있었어요.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고 식물들을 볼 때 감정의 물결을 느꼈어요.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자라고 있으며 밖에서 맹위를 떨치던 폭풍으로부터 완전히 단 하나의 모래알도 재배 구역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외부를 검사하면서 저는 수리가 필요한 일부 손상을 발견했지만 폭풍의 강도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피해였어요. 당신이 맞았어요. 저는 박 씨에게 말했어요. 제가 결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당신 기술은 여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이건 한국 기술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 사우디 기술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환경에 대한 당신의 지식, 당신의 도전, 당신의 통찰력, 이것들이 저희 디자인을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저희가 불가능한 꿈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는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고 있어요. 저희 주변의 사막은 여전히 가혹하고 용서가 없지만 저희 시설 안에서는 생명이 푸르고 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오늘은 수확하는 날이에요. 저는 스마트 농장 시설 한가운데 서 있어요. 예전에는 모래뿐이었던 곳에 지금은 푸른 식물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 매달려 있고 상추는 완벽한 녹색 원을 이루고 있어요. 오이는 곱고 길게 자라고 있고 신선한 허브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어요. 마치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 같아요. 큰 모래폭풍이 있은 후 3달이 지났어요. 저희의 첫 수확은 모두의 예상보다 더 좋았어요. 식물들은 일반 농장보다 더 빠르고 크게 자랐어요. 맛도 정말 훌륭해요. 다른 나라에서 보통 수입하는 채소들보다 훨씬 맛있어요.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이 검은색 차를 타고 와요. 창문은 짙게 썬팅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장 좋은 흰색 토브를 입고 식물줄 사이를 천천히 걸어요. 저희가 만든 것을 보면서 그들의 표정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흥분으로 바뀌어요. 일반 농사에 비해 물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한 장관이 물어봐요. 단 5%만 사용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그리고 그 물의 대부분을 재활용해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아요. UAE,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이웃 국가들의 관료들도 저희 농장을 보러 와요. 그들은 사진을 찍고 많은 질문을 해요. 그들이 자국에도 비슷한 농장을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방문객들이 떠난 후 압둘라 장관님이 저에게 남아달라고 해요. 그는 저희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의견은 저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실패시킬 수 있어요. 알리, 그가 진지하게 저를 보며 말해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왕국 전체로 확장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끌어주길 원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이건 엄청난 책임이에요. 만약 성공한다면 저희 나라가 식량을 얻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어요. 실패한다면 제 이름은 또 다른 비싼 실패작과 연결될 거예요. 우리는 기술과 우리의 독특한 도전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압둘라 장관님이 계속해요. 당신은 가장 큰 의심자로 시작해서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 여정이 당신을 이끌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한 달 후, 저는 왕실 경제위원회 앞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왕자들과 장관들이 가득한 방이에요. 큰 화면에 5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려요. 이 기술은 5년 안에 식품 수입을 30%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차트와 숫자를 보여주며 설명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우디인들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회를 키우고 있어요. 질문들은 어려워요. 어떻게 충분한 사람들을 훈련시킬 건가요? 유지 비용은요?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각 질문은 이 기술과 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시험해요. 한때 한국의 농업 솔루션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사람이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저희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장해요. 첫 해에 10개의 시설을 더 지었어요. 각각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요. 북쪽에서는 난방 시스템을 조정해야 했고, 해안 근처에서는 공기 중 소금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어요. 모든 문제는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나아지게 해요. 가장 큰 순간은 사막 농업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최했을 때였어요. 20개국에서 사람들이 저희에게 배우러 왔어요. 저는 커다란 방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의심했는지 기억해요.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방식이에요. 저는 모두에게 말해요. 저는 이런 해결책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의 거부할 뻔했어요. 한국처럼 푸르고 비가 많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사막 국가를 도울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자라나는 식물들로 가득 찬 농장을 보여주는 큰 화면을 가리켜요. 오늘 여러분께 저처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해보라고 부탁드려요. 사막 농업의 미래는 단순히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쳐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앞줄 자리에서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때예요. 그는 제가 믿지 않았을 때도 이 프로젝트를 믿었어요.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하면서 저는 제 아버지가 수입 채소를 사던 식료품점을 지나가요. 곧 이런 가게들은 우리 사막에서 바로 자란 음식을 팔게 될 거예요. 사우디 아이들은 수천 마일 밖에서 배송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자란 토마토와 오이를 먹게 될 거예요. 창밖의 사막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덥고 건조하고 도전적이에요. 하지만 가능한 것에 대한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문제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기회를 봐요. 예전에 한계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잠재력을 봐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확은 채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심의 사막에서 꽃 피운 새로운 사고방식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